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요 글로벌 경제 현황과 우리나라 증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마켓에 대해서. 지금 나스닥은 11월 달을 10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최근에 9주간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고 추가로 이게 하락을 멈추는 신호는 아직 확인하기 힘들고요. 지금 요거를 상승시킨 거는 사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 해소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 할 때는 글로벌 경제의 어떤 슬로우다운 우려 때문에 하락을 한 거고요.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추가로 상승을 하려고 하면 이제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던가 아니면 시장에 추가로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거는 뭐냐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따라서 경기 타결이 되면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지금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3월 말 플로리다에서 정상회담을 개최를 하려고 했었죠. 근데 지금 시진핑이 그때 유럽 일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 이런 미 중간에 정상회담이 취소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시장의 우려가 있었고 또 하웨이 이 측에서 미국 쪽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죠. 소송의 중대한 건 뭐냐면 사유재산이 미국 헌법에 보장이 돼 있고 그거는 뭐 외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하웨이 제품에 대해서 사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캐나다나 뭐 이런 나라에 대해서도 하웨이 제품을 쓰지 말게 하는 그런 조치들이 미국 헌법에 위배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 정부를 고소를 했는데 이 등등의 원인으로 해서 상승했던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상승을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미중 간의 협상 전망이 제가 예측하기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미국에는 정치 주기설이 있습니다. 정치 주기설. 이게 뭐냐면 처음에 그러니까 8년 미국 대선을 8년으로 보면 이제 4년 정도 되죠. 그러면 한 요때 3년 차. 그러니까 지금 2020년 4년이 20년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죠. 하면은 요때부터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지금 요게 이제 20년이면 20점까지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요때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요게 이제 19년하고 20년 사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는 일단 금리 인상을 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주가라든가 기타 경기를 부양하는 이런 것들이 미국 역사상 보면 자주 이루어졌어요. 특히 요때 2020년 후에 가령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에 실패를 한다. 만약에 재선이 되는 경우에는 그를 둘러싼 뭐 폭력, 그 다음에 세금 문제, 세금 탈세 문제, 그 다음에 기밀 누설 문제, 뭐 등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가 모두 클리어가 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2020년 11월에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를 하면 그는 아마 형법이나 뭐 그가 좋아하는 뭐 국가 안전법에 이제 저촉을 받아서 교도소에 갈 확률이 커요. 그래서 그가 이제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이제 정점은 내년 2020년 11월이고 이게 이제 보통 보면 한 1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발동을 걸어서 6개월 전, 그러니까 11월 6개월 전이니까 내년 한 4월 달 정도 될 거예요. 4월 달 정도에 아마
극대화하는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아직 지금 올해 지금 3월이니까 내년 4월까지는 한 1년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 전략에 따라서 이때까지 뭐 갈등과 뭐 이런 협박과 회유하면서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는 이런 공적 조서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북미 협상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갈등과 협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누를 거예요 아마. 그 대상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내년 4월달 정도에는 아마 북미 협상이건 아니면 미중 협상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아무튼 좋은 협상 결과가 나와서 그 글로벌 정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어떤 스마트머니 매니저라고 얘기를 하면요, 매니저, 이게 뭐 유태인이 관리하는 자금이건 아니면 미 연준과 관련된 상업은행에서 관리하는 자금이건, 이 자금들은 지금 작년에 미국이 다우라든가 나스닥이 굉장한 상승을 보였어요. 작년까지.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스마트머니들은 지금 여기와 여기에서 뭐 몇 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때 이제 정점에 나온 얘기가 글로벌 경제가 슬로우 다운한다. 유럽도 좋지 않다. 그리고 기업의 법인세 감세 효과도 다 끝난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일부 상당 부분 이탈을 한 걸로 보여져요. 이때.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이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유동성이 흡수가 안 되고 도리어 아까 얘기한 이유로 트럼프의 추가 부양,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재정 부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화 정책이 있는데, 재정 부양은 못했죠. 지금 뭐 미국이 뭐 적자가 심하다 뭐 해서 민주당이 또 반대를 하고 해서 미국 그 도시, 납부된 도시의 재개발이라든가 이거를 위해서 올해 1.5조 달러를 집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1.5조 달러를 현재 집행을 안 하고 있고, 지금 통화 정책으로 몰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연준하고 관계 있어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작년에 네 번을 했잖아요. 올해도 올리면 이런 어떤 폴리티컬 사이클이나 아니면 재선 어떤 일정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연준은 일단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일단 트럼프 얘기는 뭐 small help,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는 뭐 이런 형태로 어떤 그 갈등은 봉합된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려면, 여기 이제 이 하락의 원인은 또 미중 간의 갈등, 무역 협상이 체결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갈등을 겪었다가, 이제 최근에 여기서 지금 제 생각은 어떤 내년 4월 달을 위해서 이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이 출발의 동기가 이제 뭐냐면 트럼프가 갖고 있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타결을 하고, 그다음에 타결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연준의 금리 인상을 저지를 하면서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양대축,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 저지와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중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사고가 생긴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과연 내년 4월이면 아직 1년이 남았어요. 그래서 협박과 회유를 해서 이제 협상 타결을 심핑하고 하면 좋은데, 과연 그가 그러리라고는 좀 생각하기 힘들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근데 또 일편으로는 여기서 시장을 이렇게 깔아놓으면 이제 이 윗부분에 매물이 많이 생기고, 특히 이제 그 중국 쪽에 그 트럼프와 우호 세력들이 상해 중국 증시를 많이 편입을 했거든요. 중국 증시도 2,400인가까지 떨어졌었어요. 이때 무역 갈등의 그 최대한 갈등 중에 여기 이제 그 나바로하고 커들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나바로, 커들로. 이게 이제 그 국방 정책의 볼통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나바로예요. 나바로. 근데 이제 이쪽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금융자본들은 중국으로 뭐 협상단을 보내서 이 사전에 이제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런 정보를 가지고 저점에 많이 들어갔어요. 저점에. 블랙스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중국에 가서 협상을 해서 요때 그 글로벌 그 스마트머니가 중국 시장에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나스닥을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하면 이 중국 증시도 이제 무역 갈등 해소 전망에 따라서 같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쭉 떨어져서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금 중국은 그렇잖아도 뭐 채권이라든가 뭐 단기 채권들이 많이 돌려막기식의 어떤 은행들이 기업들이 많은데, 중국이 허물어져 버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전저점을 이탈을 하면 이제 사고가 생기거든요. 트럼프가 항상 좋아하는 주식을 어떤 부양을 하고 내년에 대선 전까지 뭐 다우를 뭐 3만 선까지 하고 나스닥을 만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전략이 있는데, 하여간 이렇게 나스닥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증시를 이렇게 죽여놓을 것 같진 않아요. 여기 스마트머니를 운영하는 이 금융자분들이 일단은 편승을 했기 때문에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근데 국내 증시를 보면요, 지금 국내 유입 자금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경로가 가령 빅스 지수라는 게 있어요. 빅스 지수. 빅스 지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공포 지수라고 그래요. 공포 지수.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 지금 자산 중에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 뭐 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 등 뭐 안전자산이 있고, 금이나 달러 이렇게 있는데, 공포 지수가 증가하면 이쪽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공포 지수가 하락을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 주식 시장은 이제 크게 보면 미국 증시가 있고요. 크게 보면 유럽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있어요. 중국. 통틀어서 MSCI에서는 요 중국, 우리나라, 그 다음에 뭐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이 이머징 마켓으로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하거든요. 이건 이제 패시브 자금으로 해서 가령 천억 달러 이렇게 하면 이머징 마켓 지수 펀드에 투자를 하면 배율에 따라서 중국 몇 프로, 우리나라 몇 프로에서 시가총액,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식,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A주를 일정 비율대로 그냥 기계 매매를 해요, 자동적으로.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때리고 나간 게 이유가 뭐냐면, 이 비중이 원래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쪽 비중이 확대되는 그런 MSCI 중국 A주 편입 비율 확대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 A주가 원래 4%였는데 이머징 마켓에서 지금 20%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는 여기서 뭐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이제 외국인들은 일단 기존의 우리나라 비율에서 주식의 일부를 띄워서 중국 비율을 키우는데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까지는 중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순이거든요. 이 자금이 가령 중국 쪽에 숏이 나온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나라 주식을 팔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머징 마켓에 미국 증시 주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상승의 모멘텀을 찾자고 하면 제일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받은 이유가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근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얼마 전에 어떤 북미 대화의 성공적인 개최로 북한의 어떤 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재도약하는 그런 발판을 가질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글로벌 리스크의 어떤 프리미엄,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떤 요인으로 작용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것도 이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다가 다시 이제 뭐 한치도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게 뭐 단기간 끝날 과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가령 트럼프가 지금 협상 타결을 해서 과연 그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내 생각인데 이건 좀 포장을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듯해요. 트럼프 생각은. 그래서
내년 4월 정도에 대선 전 한 6개월 전에 아마 이거 타결을 통해서 그가 어떤 포장된 어떤 세계 평화에 기여를 했다. 아베가 이제 노벨상 공적소득을 꾸몄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최근에 트럼프 말을 이렇게 빌려보자면 시간이 여유가 있다, 비핵화까지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지금은 미국 언론도 관심이 없고 여기서 타결을 해봤자 그가 대선을 위해서 전체 다 그의 머리에는 대선에 실패를 하면 그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바에는 좀 포장을 해서 좀 이거를 키우는 거죠. 핵무기를 다시 만든다, 다시 시험을 한다 해서 미국의 어떤 불안감, 미국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계속 증폭을 하고, 거기에 이제 북한이라든가 주변 배우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제 그제 지난 북미 협상에서 타결을 해보면 이거 아무 역할이 관심도 없고, 그리고 누구는 트럼프가 트럼프가 북한을 두들겨 팬다고 하는데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북한을 김정은을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그가 재선을 위해서 이 무슨 공적이 되겠어요? 이거 남의 나라 침공을 해서 저 금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핵시설을 폭발을 하고 화학공장을 폭발을 했다고 해도, 그래서 김정은이가 나가고 가령 미국에서 북한에서 제2의 2인자가 돼도 트럼프한테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시간의 정도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하고 싶은 거고요. 일본은 현금 보유 극대. 이게 다소 시장에 이제 북미 간의 어떤 핑퐁 게임을 하다가 때로는 좋아지고 때로는 나빠졌다가 이런 과정이 지속될 거예요.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다가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아마 북미 간의 개선이 딱 되고, 이게 이제 11월 미국 대선에 확대 포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공적서에는 아마 북한 주민을 비극으로부터 해방시켰다, 전 세계의 핵 위험으로부터 트럼프가 해방시켰다라든가, 그래서 내년 말에 재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하건 아니면 노벨 평화상을 받건 그렇게 활용하는 게 아마 정확한 예측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참 어렵죠. 이미 이제 지난번에 북미 협상 타결로 이제 우리도 많이 올랐어요. 2250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1800, 1980인가 그렇다가 2270인가요? 거기까지 올랐는데, 이때 이제 어렵게 미국 증시 사고 상해 증시 사고 이런 스마트 머니들이 그래도 유동성이 많으니까 이제 우리 시장에 일부 들어왔다가 이제 이게 이 수가로 호재가 없죠. 이렇게 글로벌 증시도 안 좋고 무역 협상도 안 좋고 하니까 순서적으로 미국 증시 팔고 상해 증시 팔고, 우리나라는 어차피 팔아서 상해 증시 사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팔고, 지난주는 거의 외국인들이 다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해서 상당히 우리 시장에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 지금 특별하게 올해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기전이 없어요. 많이 없고, 대신에 글쎄 모르겠어요. 중국 애들이 지금 상해 지수가 이제 3천 돌파를 했다가 여기는 선도 세력이 스마머니라고 그랬죠. 유태계가 됐건 이제 일부 하락을 시킬 거예요. 이 하락 이슈는 이제 무역 협상 결렬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결국 뉴욕 증시건 상해 증시건 지금 여기에 이미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머니가 들어갔고 이 자본은 수익을 아마 극대화할 거예요. 그래서 요 선도 세력이 이탈을 안 하는 그런 전제하에 이거를 만약에 상해 증시가 꺾이고 나스닥이 꺾이면, 지금 너무 이 주식시장이 폭락을 시켜버리면 트럼프도 갑자기 내년 4월 달에 다우를 3만 돌파한다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주식 특성이 너무 하락을 할수록 이걸 끌어올리기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하락이 아니라 최대한 현상 유지 정도로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해 증시건 미국 증시건 이때 하락 시에는 이제 이때 매수를 못한 사람들은 이때 매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세하지만 이런 시장의 영향도 우리나라도 좀 받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코스피 지수가 2,500까지 간다 이럴 수는 없어요. 얘네들이 정고점 미국, 중국 다 정고점을 뚫어야 우리나라도 최소한 2,500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수를 한번 볼 건데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금 코스피는 북미 협상 결렬되면서 얘네들이 팔고 또 공매도 때렸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동안 올랐던 거에서 팔아서 수익, 또 요때 공매도 때려서 떨어져서 싼 값에 사서 갚으면 되니까 그래서 수익.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산을 매년 뭐 외국계 은행마다 어느 길은 1조 원씩 갖고 나간다고 하잖아요. 이 양방향 공격 툴을 갖고 있어서 개인들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단지 그래도 코스닥의 경우는 이제 뭐냐면 개인 비중이 한 80% 돼요. 메인 비중이 한 10%뿐이 안 돼요. 하긴 코스닥도 공매도가 되기 때문에 이 10%만 가지고도 시장을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창과 방패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쪽은 그 이제 여러 사람들의 그 평생 관심사가 있잖아요. 고령화, 어? 장수한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관심들이 환경 문제, 뭐 이런 문제는 개별적으로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그 종합 지수하고 별도로 상승의 사이클을 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있고요. 지금 코스피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국미 협상 결렬에 따라서 일단 초창기에 올랐을 때 참여한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떠나고 있어요. 다. 추가로 이게 뭐 옛날 저점 뭐 1800, 1980인가 60인가 그때까지 떨어지진 않아도 이게 반등을 해도 이게 뭐 2250 정도 위로 가야 이게 추가로 에너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2250까지 당분간 가기는 제 생각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개별주를 주로 많이 하시고요. 지금 우리나라 환경 문제에 이제 수소차라든가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이게 화두고요.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 인구 고령화가 화두인데 여기는 이제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뭐 친환경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친환경.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뭐 집집마다 에, 저걸 산다고 그래. 공기청정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고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인데 중국에서 원래 석탄 보일러를 많이 뗐어요. 석탄 보일러를. 그러다가 중국 자체도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기업들 어떤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뭐 공장을 가동 중단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중국에서 현재 이런 그 미세먼지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원래 베이징 올림픽 때 미세먼지가 한 40%가 줄었다고 하거든요. 이때는 뭐 공산당이니까 뭐 주변 기업 뭐 제철소라든가 뭐 발전소 이런 것들을 강제로 가동 중지를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얘네들 경제가 안 좋고 기업들이 이제 채권 돌려막기도 하고 뭐 하니까 얘네들한테 뭐 가동 중단을 지시하면 뭐 회사 중국 회사들이 뭐 중국 부도가 나고 하면 아마 시진핑도 정권을 오래 유지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석탄 보일러를 이제 기름 보일러로 뭐 바꾸는 그런 조치들. 우리나라도 기업이라든가 뭐 가정에서 어떤 그 친환경 미세먼지 저감 장치 등을 많이 채용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뭐 집진 장치라든가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그 집진기라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미닉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인구 고령화, 이 항암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암제. 그리고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미국에서 그 암 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항암 관련된 주요 바이오 제약 뭐 이런 것들이 올해는 나름대로 거래가 가능한 뭐 그런 종류의 테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이제 그 중국 뭐 우리나라에서 성장 동력을 기대하기보다는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지금 중국의 회사채하고 그다음에 지방정부 부채가 있거든요. 지방정부 부채. 회사채하고 지방정부 부채를 위해서 얘네들은 그 경기도 살리고 기업들 이제 부도도 막아야 되고 그래서 이미 그 뭐 그림자 금융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효과를 거의 못 거뒀어요. 오히려 지금 그 회사, 중국의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지금 이 채권 만기일이 올해 상반기로 많이 집중돼 있고, 뭐 일부 기업에서는 또 부도가 나타나고, 뭐 이런 상황이고, 또 경기도 살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어떤 그 금융, 섀도우 금융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유동성 공급의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6.0에서 6.5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나름 그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지준율도 지속적으로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세금 감면, 그 다음에 이런 그 회사채를 정부가 사주는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금융기관이라든가 뭐 증권사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이런 회사채를 뭐 담보로 해서 뭐 주식한다든가 뭐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소비 증대, 뭐 밤새를 통해서 소비를 증대를 하고, 그 다음에 더욱이 또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기간 산업, 그러니까 뭐 도로, 철도 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뭐 경기를 부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추가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본은 이제 뭐냐면, 이제 중국 소비 증가에 따라서, 중국 소비 증가에 따라서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최근에 이제 매출 증가 효과가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일부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저 네오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뭐 여행이나 뭐 이런 쪽은 아직 그 특별한 반응이 없는 것 같고요. 중국도 그 굉장히 그 기업들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채고 뭐 채권 상환이라든가 뭐 이런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국내 부동산도 많이 팔아가지고 얘네들이 그런 채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상환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엔터, 이제 뭐 방탄소년단이라든가 뭐 이런 쪽, 그리고 그 최근에 한류가 추가로 뭐 활성화될 뭐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서 그리고 또 최근에 뭐 국내 영화가 어느 정도 활성화도 돼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런 그 엔터 대표주도 개별주로 분류해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토요일 지금 휴일의 마지막 자리인데요. 이번 강의가 나름대로 유익했다고 해주시면 나름 기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